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나는 바텐더로서 익숙한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님을 위해 위스키를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문이 부서지듯 열리며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도와줘. 제발 하고 중얼거렸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만남이 내 무미건조한 삶의 끝이자 새로운 지옥이자 천국의 문턱일 거라는 걸.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많이 재건되는 소리였다. 그 남자는 이름이 민석이었다. 32살의 변호사,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어깨가 그의 직업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사람. 나는 지훈, 25의 평범한 바텐더, 서울의 작은 바, 어둠의 잔에서 밤을 지새우며 살아가는 자, 한국의 번화가 한복판, 강남의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서도 나는 늘 그림자여라. 가족은 시골에서 나를 이 이상한 애로 버렸고, 친구들은 모르는 척 피했다. 내 사랑은 죄악처럼 숨겨진 비밀이었으니까. 동성애자라는 단어조차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살아남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의 손이 내 팔을 쥔 순간, 그 속삭임이 변했다. 오늘부터 살아봐. 민석은 그날 단순한 취객이 아니었다. 그는 큰 로펌에서 일하는 엘리트 변호사로 가족 재벌의 이혼 소송을 맡다 지쳤다고 했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그는 바에 들어와 내게 털어놓았다. 세상이 나를 삼키려 해. 하지만 난 아직 포기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섞여 있었다. 나는 위스키 잔을 밀며 대답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잔처럼 다 마시면 새로 채워지니까. 그 말에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그의 미소가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어린 시절, 법대 시절의 야망, 그리고 숨겨진 고독. 나도 모르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시골에서 쫓겨난 날, 서울로 올라와 바에서 일하며 버틴 세월. 나는 그냥 무명이야. 변호사님처럼 빛나지 않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빛은 스스로가 아니야. 누군가 비춰줄 때 생기는 거지. 그날 이후, 민석은 매주 금요일 바에 왔다. 처음엔 우연처럼, 나중엔 약속처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아니면 산책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의 한강변, 가을 바람이 불 때였다. 잎사귀가 떨어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물었다. 지훈 씨, 꿈은 뭐야? 나는 웃었다. 꿈. 바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면 그냥 사랑받고 싶다는 거. 그는 내 손을 살짝 스쳤다. 그 접촉이 전기처럼 스쳤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손길은 위험했다. 동성애는 여전히 질병처럼 여겨지던 시대, 2020년대 초반의 보수적인 풍토. 뉴스에서는 LGBT 권리 운동이 소수로 그치고 가족들은 정상을 강요했다. 하지만 민석의 눈빛은 달랐다. 나도 그래.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어.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왔고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민석의 로펌은 그를 압박했다. 재벌 고객을 잃으면 끝이야. 그는 피곤한 얼굴로 바에 왔다.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며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가족, 아버지의 기대, 어머니의 침묵. 나의 가족 시골 집안의 배처, 너 같은 애는 없어 라는 아버지의 말,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어느 눈 내리는 밤, 한강 다리 아래서 그는 고백했다. 지훈 씨, 나, 너를 좋아해. 아니, 사랑해.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그는 내 입을 막았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난 변하지 않아. 그 고백은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아쳤다. 민석의 로펌 상사가 그의 비정상적 관계를 눈치챘다. 익명의 제보로 소문이 퍼졌다. 민석 변호사가 동성애자라니?
고객이 떠날 거야. 그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동시에 내 가족이 서울로 찾아왔다. 어머니의 편지, 집으로 돌아와. 그 바 생활 그만둬. 나는 울었다. 민석에게 털어놓았다. 난 포기할까 봐.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함께 싸우자. 이게 우리의 삶이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서울 거리에서 우리는 결심했다. 민석은 로펌을 그만두고 LGBT 권리 단체에 합류했다. 나는 발을 그만두고 그의 곁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작은 사무실, 서울의 변두리. 우리는 소송을 준비했다. 나의 이야기, 가족의 배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민석의 전문성으로 우리는 법정에 섰다. 첫 재판은 패배였다. 판사는 한국 사회의 전통을 고려하며 기각했다. 우리는 무너졌다. 밤새 울며 서로를 안고 버텼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은 속삭였다. 변화는 아파. 하지만 그 끝에 빛이 있어. 여름의 무더위 속, 우리는 재도전했다. 이번엔 언론을 끌어들였다. 서울의 LGBT 퍼레이드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지훈입니다. 무명 바텐더였지만, 이제는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군중의 환호, 그리고 야유. 민석은 내 손을 잡고 섰다. 우리는 변하지 않아. 세상이 변할 거야. 뉴스가 퍼졌다. 지지자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반대도 거세졌다. 온라인에서 변태들 이라는 욕설이 쏟아졌다. 내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나는 답했다. 엄마, 이게 제 정상입니다. 가을, 두 번째 재판. 이번엔 승소했다. 판사의 판결, 인권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눈물이 흘렀다. 민석과 나는 법정을 나서며 포옹했다. 세상이 조금, 아주 조금 변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겨울이 다시 오기 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마음으로. 친구들, 동지들이 모인 서울의 작은 카페. 사랑해, 지훈. 나도, 민석. 시간은 흘렀다. 2025년, 서울의 겨울. 우리는 이제 작은 NGO를 이끌었다. 젊은이들에게 상담을 하고, 법적 도움을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무명이 아니었다. 책을 썼다. 손을 잡은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민석은 유명 변호사가 되었다. LGBT 권리를 위한 싸움의 상징.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변화였다. 지호는 더 강해졌고 민석은 더 부드러워졌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배웠다. 사랑은 싸움이다. 그리고 그 싸움은 세상을 바꾼다. 민석과 나는 그 승소 후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4월, 공기는 달콤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문이 로펌을 넘어 사회로 퍼졌다. 민석의 옛 동료들이 배신자라고 불렀다. 그의 가족, 특히 아버지가 연락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집안 망신이야. 당장 그만둬. 민석은 전화를 끊고 나를 보며 웃었다. 괜찮아.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를 안았다. 자유는 외로워. 우리는 서로의 팔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의 여름, 우리는 첫 번째 상담소를 열었다. 서울의 이태원, LGBT 청년들이 모이는 동네. 작은 방, 낡은 소파와 커피 머신. 첫 방문자는 18살 소년, 이름은 태민. 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해요.
부모님은 모르시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민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태민 씨, 당신은 잘못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우리는 그를 위해 학교 상담을 도왔다. 변호사로서의 민석은 날카로웠지만 상담사로서의 그는 따뜻했다. 태민은 울며 말했다. 고마워요. 형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기대어 속삭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꿀 수 있어. 하지만 도전은 계속됐다. 보수 단체가 우리 상담소를 항의했다. 이런 곳이 왜 서울에 피켓을 들고 문 앞에 섰다. 경찰이 왔고 우리는 문을 잠그고 밤을 새웠다. 민석의 손이 떨렸다. 지훈, 후회 안 해. 나는 그의 손을 쥐었다. 후회. 이 손을 잡은 순간부터 없어 우리는 창밖을 보며 노래를 불렀다. 옛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노래가 우리를 지켜주었다. 9월,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다.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피해 청년들을 도왔다. 한강이 범람하고 집을 잃은 이들이 상담소로 몰려들었다. 그중 한 여성이 레즈비언 커플의 어머니였다. 딸이 자살하려 해요. 도와주세요. 우리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딸은 깨어났다. 엄마. 사랑해요. 나 그대로로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이제 이해할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의 싸움은 법정 밖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겨울이 다가오며 민석의 책이 나왔다. 변화의 손길, 그의 자서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에요. 인권입니다. 나는 그의 곁에서 지켜보았다.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내 안에 그림자가 여전했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너는 괴물이야. 민석이 깨워주었다. 지훈, 너는 내 영웅이야.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었다. 사랑은 그렇게 치유였다. 2026년 봄, 우리는 전국 투어를 시작했다. 부산, 대구, 제주 각 도시에서 세미나를 열었다.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형, 어떻게 버텨요? 나는 웃었다. 서로 손잡고 민석은 법적 조언을 했고 나는 이야기를 나눴다. 한 소녀가 다가왔다. 저도 좋아해요. 여자애, 우리는 안아주었다. 환영해. 가족이야. 그 투어는 우리를 지치게 했지만 강하게 만들었다. 여름, 위기가 왔다. 보수 정치인이 우리 단체를 공격했다. 국회에서 LGBT는 서구의 독이라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민석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사랑의 자유를 보장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나는 무대 뒤에서 기도했다. 제발. 직격 회견 후 지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 세상이 움직였다. 가을, 내 가족이 다시 왔다. 이번엔 어머니 혼자. 지훈아. 미안해. 뉴스 봤어.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엄마, 이제 괜찮아. 민석이 커피를 타왔다. 어서 오세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식사를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변화는 그렇게 작은 걸음이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상담소에서 파티를 열었다. 태민이 피아노를 쳤다. 모두가 노래했다. 민석이 내 귀에 속삭였다. 사랑해, 나는 대답했다. 영원히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의 손이 증거였다.
상담소가 성장하며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났다. 2026년 여름, 서울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한 청년이 문을 두드렸다. 이름은 현우, 23살,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동성애자라서 그의 눈이 붉었다. 민석은 즉시 서류를 준비했다. 차별 금지 소송. 나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함께 싸워 재판은 길었다. 상대 측 변호사가 개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석의 논리는 날카로웠다. 헌법 제11조 평등권입니다. 우리는 승소했다. 현우가 울며 말했다. 형들 덕분에 살아요. 그 승리는 언론을 타며 파장을 일으켰다. JTBC 뉴스에서 특집 방송. LGBT 권리, 한국의 변화, 민석과 나는 출연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떨었다. 저는 그냥 바텐더였어요. 하지만 사랑이 저를 바꿨어요. 시청자 댓글은 엇갈렸다. 지지해. 반대. 하지만 지지 쪽이 더 많아졌다. 우리는 희망을 느꼈다. 가을,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았다. 도쿄에서 열리는 아시아 LGBT 포럼. 비행기에서 민석이 말했다. 지훈, 자랑스러워.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너 없인 불가능해서 컨퍼런스에서 나는 연설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요. 손을 잡는 순간부터 박수가 터졌다. 국제단체로부터 지원이 왔다. 우리 상담소는 확장되었다. 하지만 개인적 시련이 왔다. 민석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그는 웃었다. 괜찮아. 싸움은 계속돼. 나는 간호하며 울었다. 쉬어. 나 혼자서도 할게. 그는 내 손을 쥐었다. 함께야. 그 기간 나는 단체를 이끌었다. 태민이 도왔다. 형, 강해. 우리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다. 손잡기 운동 거리에서 손잡고 걷기. 겨울, 민석이 퇴원했다. 우리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밤, 지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작은 의식, 친구들 앞에서. 반지가 우리의 약속이었다. 2027년 봄, 법 개정이 논의되었다. 차별금지법. 민석은 국회 로비를 했다. 나는 청원서를 모았다. 50만 서명. 정치인들이 흔들렸다. 변화의 물결이라는 헤드라인. 여름, 투표일. 법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거리로 나갔다. 퍼레이드에서 손을 들었다. 승리, 눈물이 흘렀다. 가을, 내 책이 나왔다. 무명에서 빛으로. 서점에서 사인회. 어머니가 왔다. 잘했어, 아들, 포옹했다. 겨울,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아파트. 창가에서 민석이 말했다. 세상이 바뀌었어. 나는 웃었다. 내 손 덕분이야. 법 개정 후,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2027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트랜스젠더 청년들이 상담소로 몰려들었다. 한명, 수연. 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가족이 민석과 나는 도왔다. 의료 지원, 법적 조언. 수연의 수술 성공, 가족 화해. 고마워요. 여러분이 가족이에요. 우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LGBT 인권 강해. 처음엔 반발이 컸지만 학생들이 바뀌었다. 선생님, 이해했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민석의 명성은 높아졌다.
TV 패널, 강연. 하지만 그는 지쳤다. 지훈, 가끔. 그냥 둘이 있고 싶어. 나는 바닥에 앉아 안았다. 나도, 우리는 주말을 바다로 떠났다. 인천 앞바다, 파도 소리. 사랑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렸다. 2028년 봄, 국제상을 받았다. 유엔 인권상. 뉴욕으로 날아갔다. 연설대에서 민석이 말했다. 한 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객석에서 울었다. 돌아와, 우리는 휴가를 갔다. 제주도, 검은 모래사장. 여기서 늙자, 웃었다. 하지만 현실이 쳐들어왔다. 보수 세력이 반겨. 법 개정 철회 시도. 시위가 벌어졌다.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평등을 지켜,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여름, 재투표. 우리는 승리했다. 법이 유지되었다. 가을, 태민이 대학에 갔다. 형들, 롤모델이야, 우리는 웃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모두 모였다. 노래, 웃음. 민석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영원히. 2028년, 상담소가 프랜차이즈처럼 확장되었다. 부산 지점 열기. 현우가 매니저. 형, 성공이야. 우리는 축하 파티를 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글쓰기를 계속했다. 칼럼니스트로. 조선일보의 연재. 사랑의 여정, 독자들이 편지 보냈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민석은 로펌을 차렸다. LGBT 전문. 고객이 줄었다. 2029년 봄, 우리 결혼 3주년. 작은 여행, 강원도. 산책로에서 키스. 행복해? 여름, 새로운 위기. 코로나 후유증처럼 정신건강 문제. 청년 자살률 증가. 우리는 한 라인을 만들었다. 24시간 상담. 가을, 수연의 결혼식. 트랜스젠더 커플. 우리는 증인. 축하해. 겨울, 민석의 40번째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 사랑해, 내 변호사. 2030년, 10년 만남 기념. 우리는 책을 공동 집필. 잡은 손, 바뀐 세상. 베스트셀러. 상담소 네트워크 전국. 제주까지. 민석의 가족 화해. 아버지가 왔다. 미안하다, 포옹. 내 가족도. 형제가 방문. 오빠, 멋져. 봄, 국제 컨퍼런스 다시. 베를린. 한국 모델로 소개. 여름, 휴가. 유럽 여행. 파리 에펠탑 아래. 여기서 프로포즈 할 걸. 가을, 새로운 법, 동성결혼 합법화 논의. 우리는 노비. 겨울, 투표. 통과. 우리는 첫 커플 중 하나. 법적 결혼. 결혼 후, 삶은 달라졌다. 2031년, 우리는 입양 고려. 하지만 사회적 장벽. 대신, 멘토링 강화. 젊은 커플 도움. 민석의 건강 다시. 관절염. 나이 들었네, 웃음. 나는 요가 가르침. 강해져. 2022년 봄, 은퇴 고려. 하지만 아직. 여름, 페스티벌. 서울 프라이다. 헤드라이너. 가을, 책 투어. 전국. 겨울, 집에서. 불 앞, 이게 꿈이었어. 2033년, 20년 만남. 큰 파티.
모두 모임. 상담소 재단화. 지속 가능. 민석 강의대 교수. 법대. 나는 작가 풀타임. 가족 모임. 내내. 조카들. 삼촌들, 사랑해. 봄, 여행. 아시아 순회. 여름, 휴식. 가을, 새 책, 미래의 손. 겨울, 눈 내리는 서울. 손잡고. 세상이 바뀌었어. 시간은 흘러 우리는 노년이 되었다. 2040년 서울의 여름. 상담소는 박물관처럼 변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시. 젊은이들이 방문. 할아버지들, 감사해요. 민석의 손이 여전했다. 주름졌지만 따뜻. 지훈, 후회 없어? 전혀. 내 손이 내 세상. 마지막 겨울, 병상에서. 사랑해. 나도 그의 손이 느슨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우리의 덕분에. 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린다. 새로운 시작. 무명 바텐더의 여정은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세상이 손을 잡은 순간부터